안녕하세요. 저는 리얼커머스의 MD 총괄을 맡고 있는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제 간략한 소개인데 예전에 블로그 IT 분야에서 탑 8위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 본업은 온라인 마케팅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잘 된 경우만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아동 마스크를 개발을 하고 상품이 1위에 노출됐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기초적인 얘기인데 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선발을 해봤어요. 그래서 쇼핑몰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 상품을 어디서 팔지에 대한 거를 정하는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쇼핑몰 운용하기, 그 다음에 키워드 이해하기, 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쇼핑몰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봤는데 그냥 크게 분류하면 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폐쇄몰, 소셜, 이렇게 크게 뭐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상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누라면 나눌 수 있는데 그냥 비슷한 속성의 사이트를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내 상품을 어디에다 팔지를 정하는 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의류다 이런 거는 패션 플러스 뭐 11번가 이런 데서 이제 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 상품을 어디다 등록할지에 대한 거를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뭐 입사를 한다든지 회사를 차린다든지 아니면 뭐 직원을 채용했을 때 뭐 어떤 사이트를 맡고 싶게 할지 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픈마켓의 장점은 뭐 간단하게 입점을 해가지고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경쟁이 치열해서 시장 진입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대신에 뭐 빠른 정산이나 상품 등록 등이 간단해가지고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종합몰의 특징은 입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떤 데는 가입 비용을 받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뭐 서류를 더 제출하라는 곳도 있고, 또 정산도 늦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시다가 종합몰에 입점해서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늦은 정산 때문에 그렇게 굴리기가 쉽지 않은 몰이기도 해요. 대신에 MD들이랑 조금 친해지기가 쉬운 케이스가 많아서 상품 순위 노출 같은 거는 뭐 MD랑 좀만 친해져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매출을 내는 곳은 사실 종합몰 매출이 더 커요. 소셜 커머스는 뭐 한 평균 15% 정도의 수수료가 있고, 마찬가지로 상품 등록도 매우 빠르게 가능하고, 하지만 소셜 커머스 특성상 이제 최저가가 맞지 않으면 행사를 잡아주지도 않고 노출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소셜 커머스의 한마디는 MD랑 친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MD랑 친해지시면 뭐 메신저도 하시고 뭐 사실 선물도 뭐 주고받고 약간 좀 편한 관계가 많거든요, 소셜이. 뭐 그래가지고 MD랑 소통이 되시면 노출 순위가 사실상 너무 간단해져요. 그리고 전문몰 같은 경우에는 뭐 10x10, 1300K, 뭐 바보사랑, 약간 이런 문구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신사, 패션 플러스, 이런 패션 쪽에 대한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입점 자체가 목적이 분명한 상품 위주로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을 파는데 무신사에 가입하면 이제 좀 반려가 나기 쉽고, 브랜드 상품이 아니면은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종업끼리의 경쟁이 사실상 이쪽에서는 가장 큰 경쟁인데, 일단 경쟁업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종업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어요. 폐쇄몰은 마찬가지로 정산이 늦기 때문에 잘 안 하긴 하지만, 폐쇄몰 자체를 하는 이유가 가격 노출에 대해서 좀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파는 거를 여기에서는 9,000원에 팔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9,000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겠고, 그리고 폐쇄몰 자체가 대기업의 어떤 복지몰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사용하는 개념이라 그냥 현금처럼 약간 부담 없이 포인트로만 사용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오픈마켓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산이 진짜 너무 늦어요.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진입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계산을 하셨다가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세 개인데, 오픈마켓하고 스마트 스토어의 차이를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픈마켓은 자기가 직접 가서 물건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노출 빈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오픈마켓하고 스마트 스토어의 차이는 사실 노출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 대 회사가, 오픈마켓끼리는 회사랑 회사가 계약하는 관계라서 이게 되게 1대1 개념이라 11번가를 네이버에서 노출해 주는데 11번가의 어떤 A 업체, B 업체 이런 업체는 노출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 대 나가 되기 때문에 내 상품을 노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소셜 커머스가 오픈마켓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몰을 해야 하는 이유, 반드시 해야 하겠다. 그런 이유를 아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종합몰을 진입해야 되는 이유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답을 공개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몰 같은 데에다가 대게를 팔았을 때 종합몰에는 20만 원에 올라가 있고 오픈마켓은 14만 원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만 원도 종합몰에서 기꺼이 팔려요. 잘 팔립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게 종합몰의 약간 특징은 VVIP가 많아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멤버십으로 좀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가격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MD가 이제 입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리해야 될 쇼핑몰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저희 리얼커머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0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MD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저희 직원들? 5명?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에서 40개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기업에 입사하시는 경우에 이렇게만 관리하면 되세요. 내가 11번가 입사해서 A 카테고리, 뭐 B 카테고리, 이렇게 C 카테고리, 약간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대신 상품은 우수하게 많겠죠. 대신 이제 잘 소통이 된다거나 뭐 배송 사고가 없었다 이런 업체 위주로 많이 푸시를 해줄 거고, 근데 사실상 저희가 대기업의 TO는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현실이죠. 보통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보다 더 많은 몰을 한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면은 사실상 집중하고 싶은 사이트가 A 사이트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얘네들도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MD들은 보통 6시에 칼퇴하시거든요, 다른 데는. 그럼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MD는 한 개의 사이트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뭐 사방넷, 플레이오토, 뭐 샵링커 이런 데가 있는데 이 툴을 다룰 줄 아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물론 초기 비용이 발생이 될 거고 1년 단위로 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가 발생이 되는데 MD 한 명의 월급을 300으로 봤을 때 MD 한 명을 300만 원의 사박넷을 사용한다고 봤으면 600이 나가잖아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이 5개의 몰을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와 안 쓰는 회사는 천지 차이예요. 안 쓰면은 MD 한 명이 보통 2개의 몰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달려 있으면 관리만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합 프로그램을 쓴다 하면은 한 명이서 적어도 7, 8개까지는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출을 발생시키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뭐 되게 약간 보잘것없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매출이 잘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지르세요. 사장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내가 7개를 운영할 수 있으면 한 개 사이트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박넷, 플레이오토, 샵링커 이 3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라 한번 배워보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쇼핑몰을 운영하려면은 몇 가지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료거든요. 뭐 상품명, 이벤트 필드, 상품 이미지, 뭐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 30점의 점수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신용 정보랑 그다음에 어뷰징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올릴 때 이런 가이드를 지켜서 올리면 최소 노출되는 게 더 유리해져요. 뭐 11번가 뭐 G마켓 할 거 없이 일단 다 해당됩니다. 사이트에 검색어가 있다, 검색창이 있다. 그러면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식 파트너 블로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자료도 다 있거든요. 좀 복잡한데 상품명에는 중복되는 단어나 뭐 특수기호 이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막 쌍따옴표 이런 거를 다 키보드 자판에서 키 배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특수문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수문자가 없는 키워드 상품명일수록 굉장히 노출이 유리해지고 이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 따라서 좀 쓸 수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 조건, 뭐 쿠폰이 얼만큼 나가고 적립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도 직접 설정을 할 수 있고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는 사실 케바케거든요. 이 텍스트가 있어도 되고 워터마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깨끗한 흰색 화면에 상품만 딱 올려놓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김치인데 막 공산품으로 등록해놓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제조사를 입력하라는 이유가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라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묶으려고 쓰라는 거예요. 이거 쓰면 잘못하면 묶입니다. 묶였을 때 푸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푸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그냥 배송 조건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배송비 3,000원 아니고 4,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염두를 해서 쓰셔야 돼요. 잘못 썼다가 왠지 그냥 묶여버리면 내 상품이 1등으로 노출되고 있다가 뭐 저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되는 곳에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상품 속성 같은 경우에는 냉동식품이다, 뭐 냉장식품이다 이런 거 선택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비교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상품을 비노출로 팔 거다 이런 거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실 해당은 안 되는데 가격 비교를 보통 해두면 어쨌든 최저가 매칭이 돼서 내 상품이 더 유리하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품을 누군가 구매해 줬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사실 내 상품을 내가 올려놓고 내가 구매하기도 하는 이유가 이런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평이 있으면 랭킹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구매 데이터가 있으면 상품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따지기가 쉬우니까 이게 노출이 잘 됩니다.
물론 어뷰징 하다 걸리면 아까 마이너스 3점 보셨죠? 3점씩 떨어져요. 네, 그래서 내 상품이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계정에도 이런 악영향이 미쳐가지고 내 스토어의 모든 상품이 노출이 안 돼요. 여긴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옵션은 최대한 단일 옵션이면 좋아요. 구매자가 왔을 때 내 상품에 딱 접속을 했는데 뭘 살지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옵션을 보면. 이게 예전 방식. 예전에는 다 때려박아가지고 상품을 광고를 돌리면 무조건 잘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인드가 박히신 분들은 다 옵션이 다 어지러워요. 보면 되게 거의 토 나올 정도로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한 개의 상품 코드에 한 개의 상품 이게 약간 추세가 되고 있어가지고 옵션이 많을수록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라는 이거는 그냥 핸드폰에서 잘 뜨냐 안 뜨냐 이 문제거든요. 상세 페이지가 만약에 100메가가 넘어가면 PC에서는 뭐 고사양 PC는 뭐 잘 뜨겠죠. 근데 핸드폰인 경우에는 보통 한 3메가 정도 넘어가면 좀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꾸밀 때 3메가 이내로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품 정보 구성은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구성을 하면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로 된 상세 페이지를 혹시 보셨나요? 왜 이렇게 올리는지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 없으신가요? 저는 궁금해서 다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올리냐면 상세 페이지 상에 텍스트를 깔아놓으면 그것조차 검색어로 잡혀요.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개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텍스트를 깔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떡볶이를 깔았다. 그럼 떡볶이를 10개를 썼다 텍스트에. 그럼 그 10개가 다 플러스가 돼요. 네.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카페24나 뭐 고도몰 이런 데서 네이버 페이 안 붙였다 이러면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네이버 페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고 배송은 얼마만큼 빠르게 배송했느냐 이런 거고 고객 대응은 클레임이 뭐가 터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언제 다 고객한테 응대를 해줬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상품을 뭘 소싱할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 혹시 이 화면 많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이버 데이터 랩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작년 10월 30일까지의 데이터거든요. 수산물에 대한 데이터인데 다 제철이에요. 가리비도 제철, 꽃게도 제철, 대하도 제철, 지금 다 제철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021년 10월인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에 22년에도 요런 데이터가 뜨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뭐 한 여름쯤 돼가지고 상품을 준비하면 되겠죠. 가리비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리비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미리 소싱을 하는 거예요. 미리 뜨기 전에. 그래서 요런 게 몇 가지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시기가 햅쌀 나오는 시기거든요. 햅쌀, 뭐 사과도 뭐 햇사과, 고구마도 햇고구마, 샤인머스켓은 끝물이긴 한데 온도에 따라 좀 약간 예민한 애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온은 뭐 내년에도 비슷할 거고 네, 뭐 한 100년쯤이 지나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작년의 데이터로 뭘 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예측하기가 쉽게 하는 자료가 네이버 데이터 랩이에요. 저는 지금도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입사하는 회사가 뭐 브랜드를 팔지 않는 이상은 사실 노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면 무조건 다 상품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검색을 해보고 지금 검색어가 어디쯤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움직여요. 만들었는데 떡볶이를 검색했을 때 혹시 여기에 공통점을 발견하시는 분? 공통점. 이 떡볶이만 봤을 때
상품의 공통점. 상품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이건 아마 엄청 예전에 등록하셨거나 옛날 사람이 등록했겠죠. 그 다음 이게 떡볶이를만 검색했을 때도 엄청 간략하게 되어 있고, 라면을 검색했을 때도 사실상 짧은 상품명, 50자도 안 되는 한 25자, 30자 정도의 상품명이 주로 메인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내 상품이 어떤 걸 파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카테고리를 매칭했을 때 떡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떡볶이는 여기 카테고리에 속하니까 플러스 점수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상품명을 얼마나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랭킹 점수를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 심플해지고 있어요. 청바지를 팔면 청바지라고 팔아야 돼요, 이제는. 상품명을 정하는 팁을 좀 적어 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자 이 정도면 되는 거고, 키워드는 전 옛날 사람이라서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드명 적고, 내가 뭘 팔 건지를 적고, 이게 몇 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적은 다음에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이걸 붙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붙이면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붙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걸 떼면 돼요. 그리고 상품 설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랑 텍스트 이렇게 깔아 놓으면 건빵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건빵 키워드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를 더 받을 거고, 심지어 이제 2개나 있죠. 2개나 있으니까 남들 1개 쓸 때 저는 3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상품 노출에도 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바로 입사하자마자 만든 결과값인데, 어쨌든 1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노출이 됐어요. 바로. 그리고 팔려요. 많이. 잘 팔립니다. 네.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이 상품 안에서는 제가 제일 비싸거든요. 네. 제가 제일 비싸요. 그럼에도 팔리는 이유가 이미지가 좀 독특하거나, 그 다음에 뭐 상품명을 좀 간결하게 썼다거나, 약간 이런 메리트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개별 포장이라고 쓴 이유가 대용량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어떤 타겟층을 좀 공략을 해서 이렇게 띄운 결과 노출이 잘 되고 그 상품은 반드시 팔립니다. 뭐 다른 상품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성 루트라고 보면은 정성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잘 구성된 상품은 어쨌든 1페이지에 노출되면 무조건 팔려요. 뭐가 노출되건. 그리고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되게 어렵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 데이터랩의 결과거든요. 요게 기타 과자예요. 그냥 건빵이란 카테고리가 없고 그냥 기타 과자거든요. 그래서 기타 과자의 클릭량을 봤을 때 1년 단위거든요. 1년 단위고, 그 다음에 옛날 과자, 뭐 인간 사료, 최근에 들어온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빵, 대용량 과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쫀득이가 보이잖아요. 쫀득이도 사업을 확장을 했어요. 같은 키워드라서. 심지어 쫀득이의 매출은 이 건빵의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확장을 하실 때 옆으로 확장을 하셔야 돼요. 뭐 갑자기 청바지를 팔다가 대게를 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건빵을 팔 때 쫀득이가 떠 있다 그러면은 쫀득이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상품을 소싱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옆으로 늘렸다가 위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네이버 가격 비교 창에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썼을 때 이런 과자 세트랑 뭐 여기는 거의 없네요. 쓸만한 게 거의 없지만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건빵은 사실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대용량 건빵, 군대 건빵, 군용 건빵, 보리 건빵, 약간 이런 식으로도 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버리지 않고 그냥 쓴 거예요.
과거에 저런 키워드가 같이 딸려 있었고 저 키워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 화면 아시는 분? 네이버 광고를 해봤다. 없나요? 보통 돈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네이버 광고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이버 광고도 한 10,000원 정도 충전을 해놓으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을 5개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건빵, 보리건빵 이렇게 쭉 가능한데 여기에서도 제일 많이 뜨는 키워드들을 갖다가 쓰면은 뭐 상세 페이지에도 쓸 수 있고 상품명에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MD가 이제 좀 알았으면은 좋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어디 회사에 입사했거나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해드릴 말씀은 키워드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서 이런 관련 분야로 사업도 해봤고 그래서 키워드로 사실 마케팅으로 돈 번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키워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은 뭐 강조하고 싶을 만큼 강조를 하지만 많이 듣질 않아요. 신입사원들 교육할 때도 키워드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해도 상품명 이상하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뭔가 노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품명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키워드의 종류에는 사실 3개인데 지금 2개만 다뤄볼게요. 일단 정보성 키워드가 있고 쇼핑 키워드가 있거든요. 쇼핑 키워드는 그냥 말 그대로 뭐 티셔츠, 약간 쇼핑과 가장 직관된, 그 다음에 마스크, 이런 쇼핑이 바로 뜰 수 있는 키워드를 말하고, 정보성 키워드는 뭐 영화명, 뭐 요즘에 007 개봉했잖아요. 007을 검색을 했을 때 영화창이 뜨듯이 뭐 연예인을 검색했을 때도 뭐 그 연예인 정보창이 뜨겠죠. 그런 키워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추천이라고 검색했을 때 국어사전, 뭐 영화배우 추천, 뭐 지식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배열이 보통은 다 정보성 키워드고, 노트북을 검색했을 때는 광고창이 이렇게 하나 딱 뜨고 나머지는 쇼핑에 연관된 키워드 그 탭이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이란 단어는 네이버 블로그, 뭐 카페, 약간 이런 포스트 이런 데다 쓰시면 되시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 용어로도 쓸 수 있지만 쇼핑이 어쨌든 더 특화된 키워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 탭을 3개로 나누면 어학사전 탭, 뭐 인물정보 탭, 지식인 탭 이렇게 탭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3개 탭 이내에 어떤 정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쇼핑 키워드냐 아니면 정보성 키워드냐라고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쇼핑 키워드랑 정보성 키워드랑 묶었을 때 통합 키워드라고 쇼핑이 가끔 뜨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알아두시면 좋고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통합 키워드가 됐을 때 쇼핑 키워드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 정보성 키워드가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류해서 쓰시면 되시고, 아까 얘기했던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 쇼핑 키워드를 많이 때려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 이럴 때는 정보성 키워드가 많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블로그에 추천을 썼을 때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글이. 그 다음에 쇼핑 탭에서 추천을 썼을 때는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실제로 내가 팔아야 될 상품이 청바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청바지 엄청 많거든요. 바로 읽지도 못할 숫자가 나오는데 내 상품은 1개에서 뭐 많아야 10개? 이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대 1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 몇 개를 찍어서 넣었을 때는 달라지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내 상품이 여기에 노출되는 거는
엄청 간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키워드인 개념이잖아요. 긴 바지인데, 아니, 청바지인데 길어야 돼. 청바지인데 찢어져야 돼.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검색 결과를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은 24개에서 뭐 1등이다, 뭐 2등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상품도 반드시 팔려요. 어딘가에 노출된 키워드는 반드시 팔려요. 그래서 방금 아까 키워드를 했을 때, 다 보시면은 팔렸거든요. 얘도 팔렸고, 얘도 팔렸고, 얘도 팔렸어요. 근데 얘는 조금 2020년도 4월에 등록된 거라서 왜 팔렸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얘네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부분 설계가 돼서 리뷰도 달렸고 구매 건수도 생기고 보통 리뷰 건수는 10개 정도 팔렸다고 보거든요. 10배. 그래서 60개 정도 나갔겠구나. 뭐 70개 정도 나갔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 스마트 스토어예요. 이 세 개가. 그래서 노출에 굉장히 유리해요. 서브 키워드를 장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런 결과 데이터로도 보여지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MD가 7개, 8개까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 내 상품이 여기 노출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 70개 팔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사이트도 이런 식으로 노출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최대 7개니까 나는 490개, 약 500개를 판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서브 키워드로 내 상품을 어쨌든 뭐 어떻게든 뭐 그냥 노출을 시키세요. 노출을 시킨 다음에 기다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미가 거미줄을 쳤을 때 뭔가 엉성하게 치면은 나비도 빠져나갈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촘촘하게 여러 개를 쳤을 때는 아무것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구매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매 이력이 있는 상품이 랭킹에 반영될 수 있고 이 상품이 나중에 청바지라고 쳤을 때 저 100만 개랑 내 상품이랑 싸웠을 때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이 있는데 서브 키워드로 노출을 진행을 시키면 상품이 팔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서브 키워드를 선정을 할 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들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경쟁력 네.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상품 판매할 때 그런 단어를 쓰면은 좀 경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사람들은 많이 검색을 안 하는데 그 단어를 검색하면 내 상품이 나오게 하는 그런 키워드를 선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청바지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도 하얀색, 청색, 뭐 찢어진 청바지, 약간 찌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검색어를 반드시 여기다 쓸 거거든요. 검색창에 분명히 써요. 쓰면은 요런 키워드가 잡혔을 때 내 상품이 노출되게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청바지로 검색했을 때 여기에서 1등 뜨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당장은 안 뜨니까 서브 키워드로 내 상품을 구매 건수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리뷰가 쌓였을 때 여기에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상품을 바로 팔 수는 없어요. 신상품이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팔리면 브랜드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행사를 잡는다건 그래야 되는데 구매 이력이 없으면은 MD들이 구매 후기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사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사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노출해 놨을 때는 리뷰가 생기니까 뭐 굳이 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바지라고 검색했을 때 여기 뜨는 거예요. 뭐 이건 광고지만 두 개 밑에 뜨겠죠. 네.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든 게 청바지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식품을 더 노출하기가 쉬워가지고 식품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시즌성 상품은 하기가 어려운데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요것도 저희가 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설계를 해서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경지, 경험 이런 게 결국은 어쨌든 나만의 경쟁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MD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디자인 배우다가 뭐 상품 한번 등록해봐. 그래서 한번 등록했다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작업만 해요. 그걸 MD라고 예전에는 지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그거를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파느냐. 여기까지가 MD의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케팅의 어떤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이해를 했을 때 내 상품을 더 기획도 물론 중요해요. 기획이 한 80 정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경쟁력 20%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키워드 작업을 해주면 내 상품이 어쨌든 팔려요. 이거 들어본 적 있는 브랜드인가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브랜드 상품도 비싸게 등록이 돼 있지만 어쨌든 팔리고 심지어 5월에 등록됐는데 뭐 6개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뭐 상품을 떼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다 팔렸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건 초급을 뛰어넘어서 중급편인데 트래픽을 유도하는 게 있어요. 내 상품을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해서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가르쳐주면 누구나 해요. 여기까지는 가르쳐주면 누구나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제 카페의 어떤 핫딜방이거든요. 핫딜방에 내 상품을 진열을 하나 해놓고 파는 거예요. 내 상품이 아닌 척. 나는 여기 커뮤니티의 어떤 일원인 척 하고 트래픽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가만히 놓고 거미줄 치고 있는 것보다 바람까지 불어준다면 더 많은 먹이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상품을 여기다 게릴라 오픈식으로 띄워놓고 파는 거예요. 팔면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3만, 한 4만 정도 나왔고 뭐 댓글도 한 148개? 네. 여기서 뭐 구매가 뭐 실제로 한 5% 정도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아마 구매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후기를 다는 사람도 한 20% 정도니까 한 2-3개 정도의 리뷰는 달아줄 거고 특가로 판 거거든요. 10원이에요, 10원. 10원은 여러 개 샀겠죠. 그래서 10원짜리를 했을 때 약간 더 구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실제로 카페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많이 욕먹은 사례가 되게 많은데 예전에 UMF에서 MD들한테 이런 걸 시켰어요. UMF 링크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라. UMF랑 지금 카페랑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UMF라고 링크를 걸면 바로 자동 삭제가 되거나 뭐 등급이 깎이거나 퇴출을 시킨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크로아상을 판대요. 그래서 링크를 7,900원에 달고 팔았어요. 그리고 링크를 일부러 빼먹은 척을 해요. 원래 여기다 써주면 댓글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댓글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이 상품이 7,900원에 뭐 뭔지 모르겠지만 판대요. 그러면은 구매 URL도 개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1인 2역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댓글 유도가 돼서 이것도 조회가 지금 1.6만, 그 다음에 댓글이 77개. 이 댓글 하나로 인해서 댓글이 연달아서 계속 달려고, 그 다음에 트래픽을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의 어떤 조회, 인기도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품은 누군가 들어왔고 구매까지 했고 인기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랭킹을 반영할 때는 이런 방법도 주로 씁니다. 물론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입 못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내가 남자니까 맘카페 이런 데는 가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디를 빌려서 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에 팬더가 있거든요. 이 눈사람들은 다 카페에 어떤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뭐 맘카페는, 뭐 지역 맘카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팬더 같은 존재가 돼서 여기에서 속여가지고 잘 섞여서 내 상품을 판매를 이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장 결론은 상품에 나만의 스토리를 입혀주는 게 좋아요. 이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상품 상세 페이지가 막 엉망이고, 막 아무리 좋은 상품도 사진을 잘못 찍어서 별로라고 판단을 하게 만든다거나 약간 이런 거는 피하면서 최대한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등록해주는 게 가장 좋고, 가이드대로 못하겠으면 그냥 차라리 외주를 주세요. 외주가 잘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중간에 텍스트만 입히면 돼요. 네. 그리고 내 상품에 대해 고정관념을 버리자는 내용은 예전에 유아 쿨스카프라고 얼음 트레이를 넣어가지고 약간 얼려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아한테 안 팔리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너무 찬 거 아니냐. 그래서 거의 손절각이었는데 이 상품은 사실 유아 쿨스카프로 개발이 됐지만 저는 강아지 카페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판을 시켰거든요. 강아지도 더위는 탄다. 그래서 강아지 사진 실제로 보면 유아 쿨스카프를 낀 사진이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한 5,000장, 6,000장 뭐 약간 한 번 더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0장 정도 그냥 판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리고 쇼핑몰에서 정해진 가이드는 최대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이트에서 뭐 어뷰징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게 사실 좋고, 해도 되는데 안 걸리면 돼요. 근데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내용은 아까 여기서 봤듯이 내 상품을 그냥 트래픽을 유도해가지고 어떻게든 판매를 하는 거예요. MD의 어떤 목적은 사실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매출을 내가 인정을 받고 뭐 직급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연봉도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지금은 최저임 신급으로 들어왔지만 이런 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더 높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식품보다도 저는 유아동 쪽이 더 맞거든요. 유아동을 했을 때 이런 노출 구매가 더 쉬웠어요. 저 같은 경우 마케팅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란 온통 무슨 카페든 다 글을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맘카페들이 화력이 되게 좋아요. 뭐 유아 마스크 판다, 뭐 마스크 대란 시절에 이런 데 한 번 올리면, 물론 안 올려도 나갔지만 올리면은 그냥 내 상품을 오늘 올렸더라도 다 완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사실 터지기 전에 예측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사스, 메르스 막 이런 병이 어쨌든 발병을 했을 때 코로나도 어떤 게 많이 팔리겠구나. 그렇게 빨리 움직인 사람들은 손소독제를 이빠이 준비했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쨌든 발주를 받아놓고 비싼 가격에 팔면 마진이 당연히 높게 남을 거고 그 공로는 당연히 저한테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약간 사회적 이슈를 좀 이용해가지고 내 상품을 파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MD가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대한 가이드를 맞춰서 지켜주고, 키워드도 서브 키워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요 이유는 선택이에요. 여긴 선택, 여긴 필수. 그리고 저 키워드를 썼을 때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이게 상품 자체가 요즘에는 간결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택한 거잖아요. 그럼 네 번째 노출될 거를 각오를 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리스크를 판단을 해서 써서 내가 이득을 볼지 아니면 손해를 볼지에 대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어떤 상품이건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메인 되는 상품은 다 무조건 1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1페이지 없다. 그럼 그 회사는 MD가 없는 거예요. 네. 1페이지가, 여기 1페이지가 좀 적은데, 실제로 보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내 상품을 어떻게든 노출을 시키는 게 1차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때, 트래픽을 쓰는 거예요. 네. 키워드를 찾는 건 데이터랩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냥 10,000원 정도 충전해 놓으면 이 파워링크를 열 수 있거든요. 여기를 열어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고 굳이 고생을 안 하셔도 충분히 더 좋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는 것보다 100% 이득이에요. 그리고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보성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쇼핑에다 검색했을 때 안 나옵니다. 여기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탭이 나오겠지만 쇼핑에다가 검색했을 때는 추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상세 페이지에다가 아무리 추천이라는 단어를 써도 의미가 없는 게 키워드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내 상품을 1페이지에 노출시키면 아직도 이 회사는 이걸로 먹고 사세요. 저는 퇴사를 했지만 저 상품으로 쿠팡 로켓에만 하루에 10,000장 이상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 로켓을 하실 분들은 이런 기획을 하시면 오히려 역제환이 와요. 쿠팡에서 연락을 받아볼 수 있고 오히려 약간 저희는 사실 을이거든요. 을도 아니고 약간 병정 이 정도에 있는 위치인데 쿠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 상품 우리 사이트에서 팔아봐도 될까요? 라는 역제안이 왔을 때 약간 어떤 뿌듯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트래픽을 유도할 때 가장 아까 눈사람 속에서 팬더 찾기, 뭐 부엉이 속에서 뭐 고양이 찾기 이렇듯이 좀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커뮤니티의 어떤 언어를 활용을 한다거나 뭐 유모차를 융차라고 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맘카페에서 주로 이어지는데 그런 어떤 어투나 말투를 따라하는 거는 물론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막 DC나 막 일베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반감을 사겠죠. 저도. 그래서 그런 정치색이 없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같은 말투를 쓰면은 되게 그러니까 더 댓글이나 이런 호응도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숨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1억도 나올 수 있고 뭐 2억도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던 내용이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시는 게 오픈마켓을 활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리스크도 없고 뭐 쉽고 편리한 플랫폼이라는 건 사실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도 가장 등록하기 간편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MD의 영역은 8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0은 기획도 하시고 소싱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하셔가지고 노출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뭐 상품 비노출로 팔든 뭐 가격 노출해서 팔든 카페를 이용해서 뭐 트래픽을 유도하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MD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강의는 다 들었어요.
마케팅에서 뭘 한다. 뭐 마케팅 강의가 있다. 네이버에서 무슨 강의를 한다. 저기 블루스퀘어 가면은 강의 많이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참여를 해보고 사실상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결국은 마케팅 싸움이에요. 상품을 노출하는 거는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잘 노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트래픽을 유도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경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쟁업체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 키워드를 따라하면은 당연히 계속 따라가게 되겠죠. 따라갔을 때는 결국은 2등이에요. 1등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어떤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그 경쟁 업체랑 대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